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다의 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모든으로 시작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대상이니까 첫 번째 대상을 부정해 줍니다.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으로 바뀌겠죠. 그럼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얘기는 이 사실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있다니까 이것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건 크다, 같다, 작다 중에 얘가 아닌 나머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5번 어떤 작거나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조건에 대해서 보기에서 참인 명제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P이면 Q이다라고 얘기할 때 진리집합이 포함되는 걸 얘기하죠. 자, 그럼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진리집합을 쓰면 절대값이 4보다 큰 숫자들은 마이너스 4와 4를 기준으로 큰 거,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P 얘기하는 거고. 자, 2차 부등식이니까 저걸 풀면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작거나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게 Q. 자, R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냐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라지 R입니다. 그럼 이 세 개 사이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 Q이면 R이냐라고 얘기하니까 Q라는 게 뭐였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얼마? 3 사이에 있는 게 이게 바로 Q였죠. 근데 R이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입니까? 3에서부터 작은 거 전체를 얘기하니까 Q가 R에 포함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P이면 not Q라고 그랬으니까 P라는 것은 뭐죠? P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것, 그 다음 4보다 큰 것,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는 Q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에서 이거를 뺀 나머지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not Q라고 얘기하는 건 Q의 여집합 3이 3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이겁니다. 여기가 Q의 여집합, 여기는 P. 그러면 P라는 것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맞게 되네요. 자, R이라는 것과 not P를 물어봤습니다. not P라고 얘기하는 게 먼저. 자, not P. P의 여집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P를 반대로 쓴 거니까 마이너스 4, 4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요만큼을 얘기합니다. 이게 P의 여집합.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R이라는 숫자인데 R이라는 집합은 3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자, 이게 R, 이게 P의 여집합. 그럼 R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죠. 그럼 얘는 거짓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 두 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정수 X에 대해서 조건에 대하여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정수 X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정수들을 골라주라는 얘기고, 자, 이 조건을 부정합니다. not P. 그럼 이것이 아니란 얘기니까 X는 X-11. 자,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해서 얘가 두 개를 차지하니까 우린 작거나. 자, 이 부등식을 풀면 0보다 크고 X는 얼마? 11보다 작은 정수 1에서부터 10. 그래서 10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거짓인 명제, 조건 명제죠. 자, x가 1이다 그랬습니다. 1일 때 이게 맞느냐? 1이라는 숫자를 제곱에 대입해 보니까 1을 제곱하면 1 되는 거 맞네요. 참입니다. 자, x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2, 루트 2면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참이 되느냐? 그럼 얘를 여기에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루트 2에 제곱을 하면 뭐가 되죠? 2. 맞네요. 자, 2면 이게 됩니까?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되죠. 자, 이거면이라 그랬으니까 4번 이거면이라 그랬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가 이거면 이 두 개에 대해서 결론이 뭡니까? 정수다. 네, 맞네요. 얘네들은 정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0이면,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x라는 숫자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x라는 뜻인데 2차 방정식의 x값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근해 공식을 통해서 써보니까 짝수차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플러스 6.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는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기 때문에 결론 유리수이다? 아닙니다. 유리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짓인 명제는 바로 5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 A에 대한 모든 조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대상이 모든 양의 실수입니다. X는 모든 양수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자, 진짜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자, 우리의 결론은 X-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양수들을 다 생각해도 이것이 참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3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모든 양수 중에는 뭐가 있어요? 2 같은 게 있죠. 그럼 x가 2일 때는 거짓이 됩니다. 아, 이렇게 안 되겠구나. 그럼 모든 양수에 대해서 다 되려면 우선 뭐가 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숫자가 0이 되면 0보다 양수는 크다는 게 맞으니까 아, 모두 다 와도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음수가 되어도 됩니다. 양수는 음수보다 큰 거 맞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양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맞게 해주려면 이 뒤쪽에 있는 이 경계에 들어가는 숫자 a-4라는 숫자가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숫자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자, 문제에서 보니까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 값은 1,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명제. 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 거짓임을 보이는 예. 이걸 뭐라 그러죠? 반례라고 부릅니다. 자, 반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결론이 만족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만든 조건은 만족했지만 결론이 만족되지 않는 숫자. 그게 바로 반례죠. 자, 그럼 우선 이것을 만족해야 되니까 루트 2보다 커야 됩니다. 근사값 1.414라고 생각하고 이거보다 큰 숫자가 우선 돼야 되겠죠. 자, 0.5 안 됩니다. 루트 2는 루트 2보다 크지 안 됩니다. 그러면 얘네 세 개 중에서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x가 루트 6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작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 중에 작은 거 안 됩니다. 그럼 여기 파이라는 게 3.14. 그러면 이 6이라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6은 루트 9, 루트 4. 이 사이에 있으니까 9는, 루트 9는 얼마? 3. 얘는 얼마입니까? 2. 그래서 이 파이라고 하는 3.14라는 숫자는 루트 6보다 작은 걸 만족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안 되고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 결론이 만족되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작은 것. 이게 돼야 한다 그랬으니까 루트 2보다 큰 것. 결국 이거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집합이 돼 있죠? 자,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그러면 P, Q, 합집합과
R이라는 집합에 공통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항상 참이라 그랬으니까, 자, P면 R에 포함이 되면 참인데 P가 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가 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가 P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면 되는데, R의 여집합, 네, 여집합 바깥쪽에 있는 거, 그거에 P가 포함이 돼요.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건 참입니다. 자, R의 여집합에 P가 들어가요. R의 여집합이 P에 들어가면 되는데 R의 여집합이 더 크죠. R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의 여집합이 더 큰 거 맞죠? 여기 R의 여집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명제. 이거인 어떤 X, 실수 X에 대하여. 자, 대상입니다. 그럼 이 X라는 숫자는 바로 K-1, X, K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것이, 어떤 것, 한 개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만족시켰다.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있다는 얘기는 이 숫자 집합과 얘가 겹치는 공통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0부터 2 사이에 있는 이만큼의 범위를 기준으로 자, 공통 부분이 있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만큼의 부등식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공통 부분이 있으면 되니까 그 공통 부분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K-1이라는 숫자에서부터 이렇게 갔을 때 K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 중에 너를 만족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같아져도 되죠. 네, 하나 딱 있으니까요.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K 플러스 3이라는 앞쪽에 있는 이 숫자는 0이라는 숫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같아져도 생깁니다. 그래서 0보다 K 플러스 3이라는 숫자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만큼의 숫자가 이렇게 쭉 가다가 커도 돼, 커도 돼, 커도 돼, 커도 돼, 커도 돼. 근데 얘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걔가 여기에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K-1에서 K 플러스 3. 분명히 K 플러스 3이라는 숫자는 0보다 큰 거 맞죠?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얘가 얘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이때는 공통 부분이 없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덜컹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 얘 뚫고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공통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숫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뒤쪽에 있는 숫자 K-1이라는 건 얼마?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3, 얘를 넘기니까 3.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주시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명제의 여기 참인 것 한번 써보면 되겠죠. x가 1이면 x 세제곱은 1이다. 자, 1을 3번 곱하면 1 맞습니다. 명제가 여기 참인 거 맞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and y도 1보다 크다. 자, 더한 결과가 2보다 크다고 하여 각각이 1보다 컸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한 결과를 알 때 그 이전 상태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례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1.5에다 2를 더하면 1.5에다 2를 더하면 얼마죠? 2보다 큰 거 맞죠? 하지만
1.5도 아이고 선생님 얘를 잘못 들었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0.5에다 2를 더하면 2보다 큰 거 맞죠? 하지만 0.5라는 숫자는 1보다 크다는 걸 만족하지 않지. 그 다음 2라는 것은 1보다 크다는 걸 만족하지만 근데 여기 있는 결론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했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실제 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자, 두 번째. 자연수 xy에 대해서 자, 이거면 이거라 그랬으니까 x 곱하기 y가 짝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홀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곱한 것이 짝수면 제곱해서 더한 것도 홀수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있긴 있습니다. 2 곱하기 3 짝수 맞죠? 2의 제곱, 3의 제곱을 쓰면 얼마죠? 13이라는 홀수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자, 하지만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것 중에 2하고 4 같은 숫자를 쓰면 2의 제곱, 4의 제곱 뭡니까? 짝수가 되죠. 그래서 당신 얘기가 여기라고 하는 명제가 거짓이 되는 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거짓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집합에는 실수 전체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니까 집합 A에는 자, 실수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하나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x가 a의 원소가 되면이라고 그랬죠. x가 a의 원소가 되면 그거에 2분의 1을 곱해준 값도 다시 원소가 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3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그럼 3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건 원소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거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준? 2분의 1을 곱해준.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이 숫자도 역시 뭐가 돼야 됩니까? 원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만 쓰거나 이것만 쓰거나 그게 안 되죠. 쓸 거면 같이 써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원소로 쓰는 순간 여기에서 또 연쇄작용이 생기네요. 네가 원소가 되었기 때문에 2분의 1에 한 번 더 곱해줌 3에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값도 다시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얘 때문에 세제곱도 계속 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숫자를 쓰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같이 생긴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다 0이라는 숫자를 하나 썼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것 때문에 얼마를 곱한? 2분의 1을 곱한 그 숫자도 원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0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뭐가 되죠? 네, 0입니다. 아, 그럼 0이라는 숫자는 꼭 다른 숫자를 같이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A의 혼자 원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0을 썼다고 해서 다른 숫자가 더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원소가 되면 혼자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다른 것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0 혼자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서 이렇게 집합을 닫아버리면 0 혼자 있고 0이라는 이 숫자의 원소는 이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죠. 자, 0 썼습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0은 혼자만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1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러면 이거 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생겨야 되는 거 맞죠? 2분의 1, 그 다음 여기다 또 곱하니까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봐서 알지만 A라는 집합은 무수히 많은 원소들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0이 들어있을 때 다른 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들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2가 A의 원소가 되었다. 자, 해볼게요. A라는 집합에 루트 2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루트 2 때문에 2분의 1의 루트 2 들어가죠? 2의 제곱분의 1 루트 2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루트 2 때문에 얘네들이 생긴 건 알지만 0이 있을 수도 있고
0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0을 하나 추가한다고 하여 여기 있는 저 집합이 없어지거나 저기 있는 저 집합의 조건이 어겨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0이 없다고 단정 지었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0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한 거라고 고정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단정 지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문장이 되죠. 자, 두 번째, A가 유한집합이면 맞습니다. 유한집합, 무수히 많은 숫자들을 가져야 되죠. 그럼 무수히 많은 숫자들을 가질 유한집합이면 유한개의 집합만 가도 유한개의 원소만. 그러면 유한개의 원소를 가질 수 있는 집합 한번 보세요. 무한집합, 무한집합, 무한집합. 얘가 유한집합. 뭐? 0 혼자만. 0 혼자만 있기 때문에 2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2 없죠. 맞습니다. 자, A가 무한집합이면 0이 없다. 아니죠. 0이 있는 것도 있고 0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4번. 원소가 X하고 Y가 A의 원소가 아니면 더한 것도 A의 원소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의 원소가 아니면 A의 원소 더한 것도 원소가 아니다. 틀렸습니다. 여기 첫 번째 쓴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집합에는 뭐가 없죠? 1과 2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과 2를 더하면 얼마죠? 3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더해서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죠. 자, 두 개의 숫자가 원소면 곱한 것도 원소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 집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원소가 A에 들어있습니다. 자, 얘하고 얘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두 개를 진짜로 곱해보세요. 2분의 1에 루트 2 두 번 곱하면 2인데 얼마죠? 1. 여기는 1이 없습니다. 1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되는 경우들에 대한 고찰이고, 유한집합은 0 혼자, 무한집합은 0이 있는 집합도 있고 0이 없는 집합도 있다. 이렇게 판단성, 다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맞을 때만 맞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갖고 있으면 맞거나 틀리다라고 단정 지은 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제가 참일 때 다음 중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명제가 참이라 그랬으니까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로 바꿔보겠습니다. P가 Q의 부분집합,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 자, 이때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P의 여집합은 전부 다 Q에 들었죠. Q 안에 P도 들었고 P의 여집합도 들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것 또한 여기 안에 들어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자신과 자신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죠? 네,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 그럼 이게 가능한 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Q 이거의 정체가 바로 뭐였다? 전체 집합이었다. 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자, P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P라는 것들이 여기 집합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P의 관계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꿔보니까 양쪽에 여집합을 붙이면 그 포함 관계가 바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써볼게요. 우선 Q, 무슨 집합이 됐죠? 전체 집합. 자, 그 안에 뭐가 들어가죠? 당연히 전체 집합 안에 P 들어갑니다. 자, 그거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R의 여집합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와 같은 포함 관계를 기준으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워서 다시 한번 쓸 테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Q 전체 집합 P R의 여집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 교집합, R 여집합의 여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 교집합, R. 자, 전체 집합과 R의 교집합은 네, R이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P에서 R의 차집합을 했죠. 그럼 이걸 바꿔봅시다. P, 교, R, 여집합. 자, P하고 R의 여집합. R의 여집합이 P 안에 들었죠. 안에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포함관계니까 이건 R의 여집합. 공집합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건 틀린 게 되겠죠. 자,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Q라는 게 바로 뭐죠? 전체 집합, Q니까요. P, 그럼 이게 뭐죠?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은 어디에 포함된다? R에 포함된다.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P의 여집합이 3이라 그랬으니까 R에 포함된다. 맞네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가지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 했듯이 P가 Q에 포함되고 P의 여집합도 Q에 포함되면 얘네 둘을 합친 전체 집합도 포함되기 때문에 Q의 전체는 뭐였다? 전체 집합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이됐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참이라는 걸 고릅니다. 자, 참인 명제를 가르쳐 줄 테니까 참인 걸 골라봐, 이 뜻인 거죠. 자, 그럼 우선 각각의 주어진 명제 대우를 만들어 봅시다. 자, 대우 명제 자리 바꾸고 부정하니까 P이면 Q. 자,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대우를 만들어 보니까 자리 바꾸고 부정하니까 Q이면 not R. 이것도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명제들을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생기게. P이면 Q, Q이면 not R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렇게 P이면 not R도 참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도 한번 연결고리를 만들어 볼까요? R이면 not Q. 그러면 다시 not Q면 not P라고 얘기했으니까 R이면 not P.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가르쳐 준 두 개를 가지고 총 4개의 새로운 참이 되는 명제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기억. 여기 있네요, 여기. 자, 그 다음 디귿 R이면 not P. 여기 있습니다. 니은 Q면 not R이 참이지 R이라는 게 참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거짓, 나머지들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을 때,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 P이면 Q라는 이것이 참이 된다는 얘기고,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P의 해집합이라고 얘기한 건 얘가 참이 되는 숫자 1, 4. Q의 진리집합, 부등식을 만족하는 숫자들 2x, 여기가 참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집합에 들어있는 숫자들은 무조건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여기에 대입하면 진짜로 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2가 되는데 이것도 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x에다가 4를 대입했을 때 8, 이것도 되는데 얘도 참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참이 되게끔 해주는 숫자는 a라는 숫자가 2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8보다 크거나 같은 것. 공통되는 건 바로 얼마? 8보다 크거나 같다. 그 중에 최소값은 a는 최소값 뭐가 되죠? 8 이렇게 됩니다. 최소한 8은 돼야 하니까. 자, 두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이라 그랬으니까, 자, P가, 우리는 P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Q이기 위한 출발하는 관계. 충분 출발. 출발 화살표. 그럼 얘가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 x-1의 절대값이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3.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얘를
얘가 포함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의 관계들을 모두 다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Q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Q는 이렇게 되겠죠. 자, 절대값이 뭐보다? A보다. 그럼 A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범위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X는 어디까지? A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라는 숫자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되고 얘가 같아져도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A라는 숫자는 여기에 이렇게 있어도 되고 같아져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A라는 숫자는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A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4보다 크거나 같고, 이걸 넘기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죠?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공통된 거.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그거의 최소값은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수 XY에 대해서 조건 P가 주어입니다.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여기 필자가 빠졌네. 뭐야? 필자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그렇다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이 주어가 화살을 맞고 피 흘린다. 피. 이거는 맞고 출발, 충분, 출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P니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냐? 이런 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 쪽으로 가는 것은 되고 P에서 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찾자는 얘기죠. 자, 이제 진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되는 거 맞죠? 네, 참입니다. 절대값이 2라 그랬으니까 자, X 플러스 3은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 그럼 X 플러스 3이 2가 되기 위해선 X는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5.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숫자 두 개 중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단정 지으면 아니 되옵니다. 왜? 마이너스 5라는 숫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숫자들은 이것이 성립되지 않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는 건 되고 오는 건 안 되니까 기억은 답이네요. 자,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1보다 작지 않은 게 있죠.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2 같은 숫자.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은 건 맞지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1보다 작지 않죠. 벌써 끝났습니다. 할 필요가 없네요. 자, X가 더 큽니다. X가 더 크면 네, 맞습니다. 제곱하면 큰 숫자 3, 2 같은 거니까 제곱한 숫자가 더 큰 거 맞습니다. 자, 그러나 제곱한 게 더 크면 X가 더 크다? 그것도 양수로?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제곱하면 분명히 얘가 크지만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 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틀린 거죠. 답 맞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 뭐라 그랬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라 그랬습니다. 자, P는 주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출발한다 이렇게 포함이 돼야 한다는 얘기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화살 맞고 피 흘려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관계들을 보니까 P,
QR이라는 포함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 얘가 가장 작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에 Q라는 것은 분명히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선 P라는 게 있으니까요. 0, 7. 자, 이것을 Q가 포함해야 됩니다. Q 그려보겠습니다. Q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P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도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더 가도 되죠. 그러면 이 A라는 숫자는 여기에서 똑 떨어진다는 건 7과 같아도 되고 더 크다는 건 7보다 커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거 A라는 숫자는 7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B라는 이제 R이라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R이라는 건 Q를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이 R이라는 집합은 B라는 숫자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Q죠. 이게 가운데 게 노란 게. 자, 그럼 얘를 포함하려면 여기에서 B가 있어서 이렇게 출발하면 당연히 포함하죠. 근데 B가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가도 되죠. 둘 다 등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B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B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러면 A-B의 최소가 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자, 최소가 되려면 우선 이렇게 하면 되겠죠. A라는 숫자는 가장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7. 자, 적어지려면 B는 가장 큰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숫자를 빼주면 그게 최소. 답은 얼마?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 다시 보겠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출발하는 조건은 맞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P가 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가는 건 되지만 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 절대값이라는 게 있죠. 이 절대값. 그래서 이 절대값이라는 것이 어떤 문자일 때 만족이 되는지, 자, 양변을 제곱해 봅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숫자들의 특징이 뭘까? 네가 된다면, 자, 양변 제곱하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절대값 a, 절대값 b의 제곱이 되고, 자,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2ab, 자, 얘 제곱하면 절대값 제곱하면 a 제곱, 절대값 제곱하면 b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그럼 여기서 a, b 이렇게 없어지고 2도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여긴 a, b가 남는데 여기가 바로 절대값끼리 곱한 건 하나로 합쳐질 수 있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a, b라는 건 도대체 어느 숫자길래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됐을까? 진리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값이 있는데 없는 거랑 같아지는데 여기 플러스가 있죠. 벗겼는데 아무것도 없이 된다는 건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또는 같아진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두 개 곱한 게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 조건에는 자, a 곱하기 b가 0이 되면 이 식은 성립하는데 그러면 곱한 것이 0보다 크다는 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곱한 것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조건과 똑같은 의미를 가는 진리집합은 크거나 같다는 게 있으니까 곱한 게 0보다 크면 진짜로 이걸 성립시키는 거 맞죠? 네, 됩니다. 자, 두 번째. A가 1보다 크고 또는 B가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또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풀기가 좀 힘들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더한 게 2보다 크다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만족이 되는 게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시하면 참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더한 것이 2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맞다면 참이라면 이것의 무슨 관계? 네, 대우. 이것도 참이 되겠죠. 자, 대우를 씁니다. 각각의 조건을 부정해주고 접속사를 반대로 쓰니까 A가 1보다 작고 그리고 B도 1보다 작습니다. 그럼 A도 1보다 작고 B도 1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거 쓰니까 A 더하기 B도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A도 1보다 작고 B도 1보다 작으면 두 개를 더해 보세요. A 더하기 B는 2보다 작은 거 맞죠? 얘가 참입니다. 그럼 주어진 명제에 대우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 맞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맞는 게 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가 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가 되는 화살표. A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B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 더하기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는지 아직 모르죠. 근데 이거에 대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대우 명제 이렇게 써보니까 A 더하기 B가 2보다 작으면 A도 1보다 작고 그리고 B도 1보다 작다. 두 개 모두 다 1보다 작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것이 2보다 작으면 자, 써볼게요. 두 개를 더한 것이 2보다 작은데 여기 10 있습니다. 그 다음 얘가 얼마냐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2라고 써볼게요. 자, 두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건 2보다 작은 거 맞죠? 하지만 11보다 작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0이 1보다 작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이 2보다 작다고 해서 모두 다 1보다 작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거짓. 그럼 이것도 뭐가 되죠? 거짓.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니까 이거면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이쪽으로 가는 건 참이 되는 게 맞죠. 두 번째, 이거면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반대쪽으로 가는 건 거짓이 된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우요. 자, 이것이 만족되는 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자, 양변을 제곱해 봅니다. 자, 이게 맞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A제곱, B제곱, 2AB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그러면 2AB가 바로 뭐가 돼야 돼? 0. 그럼 A 곱하기 B가 0이 돼야 되니까 자, 이것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죠. 결국 바로 뭐라 그랬냐면 이겁니다.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2차식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완전 제곱으로 바꾸니까 자, 절반의 제곱 4분의 B제곱 빼기 4분의 B제곱 더하기 B제곱 얘 3개 묶으니까 2분의 B제곱의 제곱 플러스 이게 4분의 3B제곱인데요. 걔가 2분의 루트 3B의 제곱으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얘가 이거랑 식이 똑같은데 여기에는 0보다 작은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다. 이 두 개를 모두 다 포함하죠. 자, 그러면 제곱해서 더한 것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음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제곱해서 더한 것이 0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죠.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2분의 루트 3이 0이 아니니까 B가 0이 된 거고 B가 0일 때 A 제곱만 남으니까 A는 0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두 개를 곱한 게 모두 다 0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 모두 다 0이라는 얘기죠. 그럼 두 개가 모두 0이면 두 개 0이 있다는 이거는 사실이 됩니다. 자,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 해서 모두 0이라고는 얘기 못하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3이면 두 개 중에 하나는 0이지만 자, 모두 다 0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 그래서
디귿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만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선 얘가 맞는지 틀린지는 뭐 해보면 알죠? 네, 빼보면 합니다. 자, 그 빼기를 해서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여기는 AC 빼기 B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BC분의 A로 묶어서 C-B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자, 이 결과를 0하고 비교하는데 A는 음수입니다. 근데 C가 B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양수, 얘네들도 양수. 그럼 전체는 무슨 수? 음수 이렇게 되죠. 그럼 빼기를 한 결과가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 얘기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또 빼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써볼까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 더하기 C-B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얘기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무슨 얘기냐면 A 더하기 C 빼기 B에 그거의 크기를 0하고 비교하는데 이게 0보다 작다고 하고 쓰면 안 되겠죠. A 플러스 C-B 이것을 0과 비교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C가 B보다 큽니다.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실제 크기는 어디에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얘가 뭐 마이너스 100이었다 플러스 9였다 그럼 얘가 더 작아지는 거고, 얘가 9였고 얘가 플러스 100이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0보다 마이너스 9.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크기가 더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분. 그럼 여기는 C, A-C 빼기 B, A-B 이렇게 되죠. 자, 아직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AC 마이너스 C제곱 BA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 A-B가 있고 A-C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A가 있는 것끼리 묶고요. A가 없는 것끼리 묶어보겠습니다. 자, A로 묶으니까 C-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쓰게 되면 C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럼 분자는 얘가 C-B C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여기 C-B가 자, 그러면 C-B로 묶이고요. A 빼기 C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까지 한번 써보면 A-B, A-C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빼기를 한 결과를 0과 비교하는 것이 0과. 자, A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B가 C보다 작다는 얘기죠. 자, C가 제일 큽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양수.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얘는 싸잡아서 뭐가 되죠? 음수 이렇게 됩니다. 음수. 그럼 분자는 양수에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음수 이렇게 되겠죠. 자, 작은 거에서 큰 거 빼고 있죠? 음수.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음수. 곱하면 분모는 양수.
그러면 이 분수는 뭐가 됩니까? 0보다 작은 음수. 빼기를 한 결과가 0보다 작다는 게 나왔으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뒤에서 빼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 얘기는 맞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입니다. 자, 이거에 부정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자, 부정 우리 교재에도 있죠. 어떤이라는 대상을 바꿉니다. 첫 번째 모든. 그 다음에 이 대상을 바꿨으니까 결론을 바꿔줍니다. x제곱 자,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숫자들을 여기에다 다 대입해 줄 때 그 결과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2차식에 대입할 숫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풀도록 해야 되겠죠. 자, 2차식을 그림을 그리면 대입한 숫자들이 찍히는데 그 값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x들을 집어넣은 건 양수지만 이 x들을 집어넣은 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x들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자, 얘는 0보다 크고 같은 것이 있으니까 참이 되는 거 맞고 얘도 참이 되겠죠. 항상 위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0이 되는 값이 두 개 있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시키는 그림은 이 두 개. 그래서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자, b 다시 바로 18에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9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냥 짝수차 판별식이니까요. k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81 크거나 같다 k.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얼마? 81이라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실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루트 0 실수 맞습니다. 루트 2 실수 맞죠. 루트 마이너스 2는 허수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는 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근데 얘가 2차식이 아닙니다. 얘가 2차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얘가 2차식이라고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첫 번째 경우 k 플러스 1이 0이 된다고 해보시면 k가 얼마입니까? 1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어 봅시다. 0x의 제곱 0x 플러스 5. 자, 여기에서 대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입한 결과가 뭐가 되죠? 5 크거나 같은 게 만족이 됩니다. 아, 이렇게 된 이유는 마이너스 1 때문에. 자, 두 번째 k 플러스 1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차식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자, 항상 모두 만족이 되는 건 바로 이 두 개의 그림이죠. 그래서 판별식. 자, b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20의 k 플러스 1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묶어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k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쓰게 되니까 k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얼마까지? 19까지인데 여기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9보다 작다.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두 군데 결국 합쳐서 쓰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k는 얼마까지? 19까지.
그럼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는 이걸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니까 답은 21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양수의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최소값을 구할 때 이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산술기하를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얼마냐면 31. 그럼 얘는 루트 안에 제곱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값 AB로 바뀌고, 그래서 AB의 크기에 범위가 생기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31과 마이너스 2분의 31.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 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써보니까 2루트 C제곱 D제곱. 그럼 역시 얘가 얼마냐면 27이니까 CD라는 거에 절대값도 역시 똑같이 생기겠죠. 2에 CD. 그래서 값을 써보니까 2분의 27 마이너스 2분의 27.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두 개 큰 것을 더해서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8. 네, 답은 29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겠죠. 그럼 관계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있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자, 관계식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자, 지나면은 거기 위에 대입을 했을 때 만족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1. 자, 그러면 더해서 1이 된다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무엇을 써볼 거냐면 산술기하를 써봅시다. 자,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 자,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 둘을 곱해주게 되니까 뭐가 되죠? A, B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만큼의 값이 얼마라 그랬냐면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에 A, B분의,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곱하기의 최소값이니까 자, 그럼 여기 곱하기에 루트를 벗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해주니까 4분의 1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A, B의 최소값은 얼마? 24.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24가 됩니다. 자, x가 3보다 클 때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x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뭐보다 크냐면 9보다 큰 거고, 자, x제곱이 9보다 크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것은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수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산술기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네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얘기한다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9에 49. 자, 뭐가 안 되냐면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약분이 안 되죠. 얘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죠. 자, 그럼 약분을 시키기 위해서는 분모하고 약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9라는 게 필요하니까요. 9를 빼주고 9를 더해주고 뒤쪽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의 최소값을 모양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9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얘네 둘한테만 써봐도 되겠죠. 이 양수라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자,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 얼마? 49 죽고 계산하니까 얼마? 14.
그래서 이게 7이니까요. 그럼 이만큼의 최소값이 얼마냐면 14. 하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9까지를 더해줘야 되니까 9 더하기 14. 그래서 얼마? 2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23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